홍인표의 왈왈왈 벌써 47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경향신문 국제부의 구정은 기자고요. 예고해드린 대로 센카쿠 열도, 중국식으로는 랴오위다오죠. 이 영유권 분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9월 11일이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한 지 3년 되는 날이었네요. 오늘도 홍인표 선배 모셨습니다. 홍 선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 지역, 센카쿠 열도, 랴오위다오라고 불리는 곳, 여기가 대체 어떤 곳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여기는 일본말로 센카쿠 열도라 그러고요. 중국어로는 역시 랴오위다오, 예. 우리말로는 조도. 예. 그리고 영어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글쎄요. 피싱 아일랜드입니다. 아, 조어도 피싱 아일랜드. 피싱 아일랜드. 딱 와닿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물고기를 잡는 섬이다. 예, 이런 뜻입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혔나 봐요. 예, 아주 대단하죠. 예.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고요. 일본 오키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하고 대만 그 사이에 동중국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국 동부 해안, 그러니까 우리가 온주라고 그러죠. 저장성 원조. 예. 거기서는 356km가 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 오키나와에서는 417km. 중국하고 더 가깝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대만의 지룽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190km. 거리로 봐서는 일본보다는 중국이 더 그렇네요. 더 가깝습니다. 랴오위다오는 이제 주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메인 섬이 이제 조도가 있고요. 이것 말고 이제 중국식 표현으로 이건 왜냐하면은 중국하고 일본하고 지금 싸움이 붙어가지고 일본도 또 그 섬에다 이름을 다 붙였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어차피 중국 쪽이니까 예. 중국 이름을 갖다가 이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남소도, 북소도, 그다음에 정미서, 황미서 이런 섬이 5개가 있고 예. 암초가 3개. 그래서 모두 8개의 무인도와 암초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고기를 잡는 섬이긴 한데 어선들은 다녀도 전부 무인도인가 보죠. 다 무인도입니다. 예. 그래서 주도하고 그 섬 면적을 다 합치면은 면적이 6.374제곱미터고요. 굉장히 작네요. 374 예. 제곱킬로미터네요. 예. 제곱킬로미터고 주변 해역 면적은 이제 17만 제곱킬로미터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주도, 예. 조도만 딱 따지자면은 면적이 4.3 제곱킬로미터인데 예. 여기는 진귀한 한약재가 많이 나온다. 그건 또 재미있는 처음 듣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곳을 놓고 싸우는 것은 면적은 한 6평방킬로미터 조금 넘는데 뭔가 전략적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랴오위다오 같은 경우는 한국과 일본이 중동으로부터 이제 원유를 갖다 수송하지 않습니까? 예. 그 수송하는 해상 교통로에 바로 길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지만은 자원이 없으니까 외국에서 자원을 갖다 조달하는데 이 바로 동북아 해역의 해상 교통을 확보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국하고 일본하고 랴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이라는 게 단순하게 두 나라만의 문제도 아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도 걸리고 일본, 대만 물론 일본은 그렇지만 우리나라하고 대만 같은 경우 다 걸려 있는 거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 보면은 우리가 사실은 한국하고 일본하고 대만 같은 경우 보면은 미국이 그동안에 사실 동북아 해상 교통 안전을 갖다가 확보해 줬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중국이 뭔가 적극적으로 이제 군사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앞으로 해상 교통로 안전 확보 예. 이게 이제 무엇보다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한국, 일본, 대만과 동북아 안보를 위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면 예. 이 조도 문제, 그러니까 랴오위다오 문제가 단순히 두 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중국과 일본의 이런 개정을 지금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과 그다음에 미국의 동맹국들 한국을 포함해서 이쪽에 결국은 안보랑도 연결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중국 입장에서도 그렇다면 이 지역을 확보하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네요. 중국 입장에서도 물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2001년부터 아시아 예. 지역에 그러니까 바다를 갖다 2개로 나눠 가지고요. 동북아 바다, 예. 그다음 동아시아 바다 이렇게 나눴거든요. 예. 이에 대해서 중국은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 왜냐하면 중국의 동북지방 같은 경우는 중국의 중공업이 많이 발달한 도시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의 생존을 위해서는 필수적인데 그래서 중국이 한국전쟁에 참전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동북지방을 갖다가 미국한테 못 넘겨주겠다. 이렇게 가장 컸거든요. 예. 아무튼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해양 경계선이 이제 중국의 동남부 해안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적어도 대만 동쪽
해역까지는 확장해야 된다 이렇게 여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동북아 바다가 위협을 받는다면 대만이 중국 통제에서 멀어지고 그다음에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중국의 주요한 대도시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 중국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조도 그리고 갸위다오는 상하이나 베이징과 같은 중국의 중요한 대도시를 방어하고 예. 동시에 말라카 해협을 통해서 들어오는 석유 같은 에너지 그리고 무역을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다. 이런 군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중국 안보의 핵심 해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그 안보 측면, 군사적 측면 설명해 주셨는데 또 이 갸오이다오 해역의 그 자원 개발도 이 미국, 일본, 중국 등의 충돌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런 분석들도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동중국해에서 중국과 일본 해군이 자주 충돌을 일으킨 이유가 뭐냐? 중국의 경제적 해양 권익을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예.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유엔 해양법이 1994년에 만들어졌는데 예.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를 갖다가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정해주고 그다음에 모든 권리를 갖다가 그 연안국에 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갸위다오가 있는 동중국해는 360해리에 불과합니다. 이게 400해리면 딱 좋은데 200해리씩 나눠 가지면 되는데 예. 360해리가 되니까 서로 이제 겹치는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 두 나라가 서로 200해리를 확보를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아직 경계선 확정을 갖다가 마무리지도 못한 상태고. 보통 그런 경우에 이렇게 협의를 해서 그 가운데 쪽으로들 많이 결론을 내리고 하던데 그 지역에 뭔가 그 자원 같은 게 굉장히 많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실 공교롭게도 일본하고 중국 두 나라 사이 중간 해역 그 40해리에 보면은 예. 석유, 뭐 천연가스, 그다음에 각종 자원이 이제 아주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데요. 그 일본이 조사한 거에 보면은 예. 그 해제에 엄청난 자원이 묻혀 있는데 망간 같은 경우는 일본이 320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이 묻혀 있고요. 320년 동안 예. 쓸 수 있는. 그다음 코발트는 1,30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묻혀 있고. 또 이런 것도 요즘 그 IT 산업에 많이 쓰이는 또 그런 인기 있는 금속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니켈 100년. 예. 그다음에 천연가스도 100년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그 동중국해를 갖다가 통틀어서 보면은 석유하고 천연가스 매장량이 이제 77억 톤, 일본이 100년 사용할 수 있는 규모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자원이 그건 지금 일본 측이 자원을 조사해서 발표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일본 측 자료가 그렇고요. 예. 그런데 이거 사실은 춘샤오 유전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그러니까 중국 쪽에 이제 가까운 유전인데 예. 여기에서는 벌써 중국이 일본의 반대를 무릅쓰고 채굴을 시작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일본과 중국 서로가 이제 자신들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있다고 하는 지역인데 예. 중국에서 이건 일단 우리 거야 하고 그냥 채굴을 시작해버린 겁니다. 예. 그런데 또 지금 사실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영유권을 양보할 수 없는 게 이 대륙분 관할 문제라는 게 있는데요. 예. 이게 뭐냐면 일본이 이제 예를 들어 조도를 갖다 생각고 열도를 차지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섬을 차지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고 그게 중간섬 원칙에 따라서 대륙붕도 서로 나누어 가지는 거거든요. 예, 대륙붕도 많이 그럼 일본 쪽으로 그 관리권이 넘어가겠네요. 그렇죠. 예, 일본에서 이제 그거 먹는 거고 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보면은 이게 해저 자원도 잃고 예. 그다음에 또 관할 구역도 잃고 그다음에 또 그 미국과 일본의 중국에 대한 전략 봉쇄선의 역할을 해버리니까 예. 사실상 이게 그쪽으로 밀려가 버리는 거죠. 이쪽으로 나오지를 못하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이제 군사지리학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요 위치가 보면은 이게 천년의 장벽이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섬 중간이 바로 동중국의 정면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 외부로 진출하는 데는 이게 아주 천혜의 그 자리인 거죠. 그런데 그 천혜의 자리인데 그 입장을 거꾸로 놓고 생각해서 그 천의 자리를 뺏겨버리면 일본한테 뺏기면 오히려 자기한테 예, 비수가 될 수 있으니까 예.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앞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지난 11일이 일본이 이 조어도를 국유화한 지 3년이 되는 날이었는데 현지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예, 그 2012년 3년 전에 2012년 9월 11일에 일본이 그러니까 생각고 열도에서 이걸 국유화를 갖다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현실적으로 일본이 지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유화를 갖다 시행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중국이 엄청나게 열받았죠.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은 중국 어업 지도선이 수시로 하여튼 그 해역에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한 10척 가까이가 지금 일본식 표현대로 말하면 침범이고
침입이고 무력 시위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 땅인데 그게 무슨 침입이냐. 우리는 그 순찰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순시, 일본 입장에서는 침입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게 100톤 이상의 중국 어선들이 여기 많이 몰려가서 지금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같은 경우는 거의 100척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200척이 넘었고요. 지금 올 들어서 8월만 해도 한 60척이 지금 그 현지에 가서 지금 물고기 잡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본 입장은 고기잡이도 이것도 불법이다라는 건가요? 일본은 불법이지만 사실상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인데 일본 어민들 입장에서는 더 황당한 것은 이제 현지에 가서 전혀 물고기를 못 잡는다는 거죠. 오히려 일본 어선들은 무서워가지고 무서워서 저기 중국 어업지도선이나 아니면 중국 어선한테 혹시나 봉변을 당할까 두려워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겁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지금 못 가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어획량은 예전보다 절반 가까이 바로 국교한 뒤에 오히려 중국 쪽에 이 무력 시위가 늘고 또 중국 대형 어선들이 와서 일본 어선들은 국교화 뒤에 오히려 조업량이 줄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은 그 대신에 말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토, 영공, 영의 주권을 우리는 결연히 수호하겠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 아베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섬 방어, 섬이라는 게 바로 이제 생각과 열도를 말하는데 이걸 갖다가 열심히 이제 우리가 막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외교 방면의 노력. 여기서 말하는 외교 방면의 노력은 시진핑 주석하고 중일 정상회담을 열어가지고 이 의외의 사건 발생을 막겠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중국 그 중일 양국 간에 그 한라인 국방 관련한 한라인을 만들어가지고 혹시나 그 우연한 충돌이 이것이 국지전으로 이제 번질 수가 있으니까 이걸 막아보겠다. 이게 아베 총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과 일본의 입장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미국도 최근에는 거의 당사국은 아니면서도 이 문제에 계속해서 많이 개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이 또 반발하고 해왔던 것 같은데 미국 정부 입장은 어떤 건가요? 예,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작년 4월에 아베 총리하고 미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여기서 생각구 열도에 대해서 미일 안보조약 제5조를 적용한다. 그러니까 일본 방어 의무 조항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생각구 열도가 만약에 중국이 혹시 쳐들어온다. 그러면 미국이 나서서 막아주겠다. 그러니까 중국이 생각구 열도를 공격하는 일이 생긴다면 일본이 공격을 받은 것으로 규정을 하고 미국이 동맹국으로서 개입을 하겠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되는 건가요? 올 4월에 이제 미일 방어 협력 지침이라는 게 이제 수정이 됐는데 여기에서도 생각구 열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겠다. 미국과 일본은. 그래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도서 방어 여기서 말하는 도서라는 게 섬이지 않습니까? 섬 방어를 갖다 실행하겠다 명확하게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바로 역시 생각구 열도에 대해서 우리가 막아주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안보 관련 법률 같은 거 만들어서 준비도 하고 있고 일선에서도 대응 체계도 만들고 있다, 강화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일본 해상보안청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아예 중국 어선을 추적하는 전문팀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오키나와에다 그걸 두기로 하고요. 또 해상자위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2018년 정도 되면은 상륙 전문 부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한 3,000명 정도. 그래서 수륙 기동단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 수륙 양용차를 갖다가 배치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생각구 열도에 대한 중국의 침략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비를 하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근데 또 그러면서도 또 그 아베 총리는 중국하고 외교적으로 풀려고도 많이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능하면 서둘러 연내에 제3차 중일 정상회담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지금 양국 충돌을 피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는데 지금 10월 말 아니면 11월 초에 이제 서울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리면 자연스럽게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아베 총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두 나라가 이거는 한 일종 공감대를 이루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일 방위 부분 간에 긴급 연락 체계 한라인을 만들자는 거. 이거는 이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이냐를 갖다가 만약 서울에서 중일 정상회담이 열리면 이거 아마 논의할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갈 건지 설명 상세하게 해주셨는데 이 분쟁이 근데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 이게 참 그 얘기는 오래되는데요. 오래 거슬러 가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예. 이것도 이제 우리 독도 비슷하게 예. 미국이 원죄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2차 대전 끝나고 미국이 센카쿠 열도를 오키나와와 함께 일방적으로 일본에다 넘겨버렸거든요. 아니 누구 건 줄 알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이거 예. 누구 건 줄 알고 이거 함부로 예. 넘기는 예. 바로 여기서 영유권 분쟁이 생긴 건데요. 그래서 언제냐 하면은 이 이제 또 이제 분쟁의 단초가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그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평화회의라고 하나요? 강화조약이라고 예, 하나요? 강화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여기서 아베 총리의 그 외조부인 기시노부스케가 가서 연설했던 게 그 회의 아니에요? 이 회의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센카쿠 뭐 열도라는 게 예.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아주 조그만 섬에 불과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오키나와하고 이제 오키나와에다 넣어가지고 묶어가지고 이제 패키지로 일본에다 예. 넘겨줘 버렸는데 정말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미국이 그냥 행정 처리를 잘못했다. 이거 아니 같이 묶어서 이게 넘기면 어떡하느냐. 이거하고 나눠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왜냐하면은 역사적으로 봐서도 중국에서는 좀 상당히 그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 이게 명나라 청나라 때 있지 않습니까? 예. 책봉사가 사신이 오키나와 그 당시는 류큐 왕국이었거든요. 유구 왕국. 예, 그랬죠. 그리고 일본하고는 사실 아무 관계가 없는 그 사실 독립 왕국이었는데 거기 갔을 때 중간에 들렸다는 데가 바로 이 조도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일본 정부는 지금 오키나와 현에다가 이제 그걸 갖다가 그 센카쿠 열도를 갖다가 집어넣어놨고 넣어놨는데 이게 원래 그러니까 오키나와의 전신인 류구 왕국에 36개 섬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조도가 센카쿠 열도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키나와의 그 예전 명칭 그 류큐 왕국의 땅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국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같이 묶어서 이것은 오키나와다 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조도는 원래부터 류큐가 아니었다. 그렇죠. 예, 아닌 것 같다가 끼워가지고 넘겨버렸다. 그렇죠. 예,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사람들은 1394년 뭐 이렇게 예. 명나라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이 그러니까 센카쿠 열도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이게 1900년이거든요. 1900년. 그것도 오래되기는 했네요. 그래서 예. 그렇지만 이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땐 자기들보다 예, 적어도 한 한참 500년 뒤에, 이상 예. 이제 늦게 이름을 붙였다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 이 센카쿠 열도를 자기들 거라고 주장하는 이제 명분은 있는 게 예. 이게 결국은 뭐냐면 1894년에 청일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 그때 청일 전쟁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일본이. 일본이 이겼죠. 예. 그래서 일본이 이겨가지고 그때 이제 뭐냐면 그 이듬해 1895년 1월에 일본이 내각회의에서 예. 센카쿠 열도가 그게 이제 주인 없는 땅이니까 일본 땅으로 그걸 갖다가 일본 영토로 그럼 그것은 편입시켰어요. 또 그 미국과 오키나와 문제랑 별개로 아무튼 청일 전쟁 때 이미 일본이 이겨서 조도는 일본 땅이 됐다. 그렇죠. 예.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이제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게 되는데 예. 그러니까 청나라죠. 그 이용장이 와서 대만 전체 섬하고 부속 도서를 일본 땅으로 할양한다 이런 주석을 달았는데 일본이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여기 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이 역사적인 것은 사실 그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기는 참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양쪽의 주장이 또 뭐 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건 지금은 굉장히 그 긴장이 고조돼 있는 상태잖아요. 특히 그 2010년 9월이었나요? 그 중국 어선하고 일본 순시선이 충돌하면서 지금 현재 굉장히 그 아주 긴장된 상태인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그 2010년 9월 7일인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때 센카쿠 열도 그러니까 야위다오 인근 해상에서 일본 해안보안청 해상보안청 소속 수신선 요나구니호라고 있는데 예. 이게 그때 6해리 그 섬에서 6해리 떨어지는 데서 조업을 하고 있던 중국의 저인망 어선을 납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선장을 현장에서 체포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영해가 12해리인데 우리 12해를 갖다 영해를 침범했다는 거죠. 예. 명분은 맞는데 중국은 엄청나게 반발했죠. 아니 우리 땅에서 고기 잡는데 너희들이 웬 뭐냐 하면서 그냥 해가지고 그 당시 해군 함정을 갖다 현장에 급파를 했고 그다음에 모든 뭐 강요급의 대화 전면 중단에다가 중국 기업인들이 일본 방문 다 중단시키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중국산의 히토류 세계 히토류 수출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이
히토류를 갖다 일본에 안 팔겠다 해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당시에 이 센카쿠 문제도 부각이 되긴 했지만 히토류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뭐 이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이제 저가 꼬리를 내리면서 그냥 선장 풀어주고 이제 일단락 됐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이제 긴장 국면이 해소된 건 아니고 계속해서 더 이제 악화되고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공중전이라고 할까요? 헬기 뭐 이런 것이 이제 또 많이 가게 되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헬기 보내면은 일본에 자유되는 F-15 전투기 보내가지고 서로 이제 맞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해군 함정이 오면은 중국이 또 헬기를 출격시키고 또 중국의 어선이 또 들어오면은 일본 경비행에 나서가지고 물리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계속해서 그냥 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게 그 경제적인 이익도 있고 또 안보의 측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중국 입장에서는 좀 자존심과 관련된 일처럼 보이기도 해요. 아,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뭐냐 하면은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원래 우리 땅인데 그 서구 그러니까 미국이죠. 미국하고 일본 이런 데가 우리를 유린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가 외세에다 많은 침략을 받았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찬가지로 갸위다오 문제도 우리의 자존심이 짓밟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010년 9월 같은 경우도 중국 국내에서 엄청난 그 당시 반일 시위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은 그 갸위다오를 갖다가 중국 국가의 자존심이다. 중화주의에 수모를 주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민들은. 근데 정작 아까 그 기나긴 그 중국이 뭐 명나라 때부터 그 조어도는 자기네 땅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중국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 갸위다오를 둘러싸고 영유권 주장을 한 거는 이게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것도 그 해저 자원, 결국 이제 돈이 되는 거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전략적 가치가 생겼지만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에서는 일단 경제력, 군사력이 안 받쳐주니까 조도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지금 사실은 뭐 해양에 대해서 신경 쓸 겨를이 없었지 않습니까? 1960년대 같으면은 소련하고 중소분쟁에 바빴고 또 그 이후로 보면 또 베트남하고 싸우느라 바빴고 그러니까 50년대는 또 그 한국전쟁에 참전했고 그저 나름대로 바빴어요 중국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해양 쪽은 외교적인 대응에만 주력했다 이런 건데 문제는 1968년에 유엔에서 그 갸위다오 해역에 많은 양의 석유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다. 남중국 걔랑 똑같네요. 예, 이걸 갖다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거 상황이 다르네 해서 이제 그다음부터 영유권을 주장했고요. 그 당시 대만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현지에 해역에다 자원 탐사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71년에 그때 뭐냐면 중국이 대만을 밀어내고 유엔에도 단독으로 이제 가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갸위다오에 대해서는 이제 외교적 항의, 일본에 대한 외교적 항의는 이제는 그리고 중국이 이제 대만이 아니라 대만이 아니고 이걸 맡게 됐고 그런데 1980년대 같은 경우는 중국이 또 뭐냐면은 1972년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일본하고 수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의 도움이 무엇보다 필요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1972년은 그렇고 1980년대 같은 경우도 역시 덩샤오핑의 도강양의 정책 아직은 힘이 없으니까 적당하게 힘을 비축하자 이런 정책 때문에 영유권을 주장을 안 한 거죠. 이것이 이제 수면 안으로 내려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1992년부터 중국이 다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이제 아주 시끄럽게 됐는데 여기에는 바로 중국 군부의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중국 군부의 힘이 커진 배경이 있었나요? 아,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우리가 다 지나가서 이제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1991년 8월에 구소련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랬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은 중국을 갖다가 소련이 망해버렸으니까 중국이 이제 그다음 새롭게 떠오르는 초강대국이다. 우리의 적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을 갖다가 견제를 시작하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 당시 미국은 사실은 대만에다가 F-16 전투기를 판매하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미국은 이제 중국을 흔들려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중국에서 봐서는 일단 책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하고 대만 관계가 나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중국 군부 입김이 세지게 됩니다. 그래서 갸위다오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는 이제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네. 이제 이 중국의 사실 군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만하고 갸위다오 양쪽에 이렇게 양 측면에서 중국 본토를 포위하는 것 같은 이런 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안보에 아주 위협적인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 중국 입장에서 그렇게 조금 위협으로 봤기 때문인지 아무튼 그 갸오이다오 상공이나 그 일본 쪽을 향해서 그 중국 비행기들이 출격하는 사례가 굉장히 늘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사실은 일본 쪽에 그 일본 전투기들이 그러니까 요격하는 걸 인터셉터라고 해가지고 차단하는 막는 걸 예.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해 상공으로 출동하는 경우는 러시아 전투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전투기가 이제 늘 출격을 해서 요격을 했는데요. 이게 올해 2015년 4월부터 석 달 동안을 보면은 일본 전투기가 200차례 가까이 외국 비행기를 갖다 요격을 했는데 이 중에서 70%가 중국 비행기라고 합니다. 아하. 그죠? 나머지는 예. 이제 러시아 예. 비행기인데 그래서 이게 보면은 2013년을 고비로 2013년이 중국 비행기가 제일 많이 일본으로 왔다는 거죠. 아하. 그리고 예. 러시아를 갖다 넘어서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러시아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 하니까 노후 비행기가 많아 가지고 예. 이 비행기 출격시키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어려움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또 이제 충분한 자금이 없어 가지고 냉전 시기 오래된 비행기를 못 바꿔줘서 이제 나름대로 애를 먹는데 지금 중국은 형편이 좋아져서 지금 전자장비를 갖춘 이런 그러니까 정찰기라든가 해상 순찰기 같은 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많이 일본으로 날라와서 그렇게 하는데 그중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그러니까 생각고 열도 그 영유권 분쟁 때문에 중국의 그러니까 순찰기 예. 그다음에 무슨 정찰기 이런 게 사실은 그 해상에 많이 떠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번 이제 일본에서 전투기를 보내서 이제 요격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약간 좀 간을 본다 그러나요? 서로 간에 이렇게 경고하고 서로 이제 무력을 과시하고 이런 정도에서 그치고 있는데 제일 이제 걱정되는 게 이 일대에서 뭐 국지적 규모라도 실제로 무력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은 많이 복잡해질 텐데 무력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나요? 예,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저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예. 이게 왜냐하면 사실 대만 해협하고 그다음 다위다오 여기에서 지금 중국은 미국, 일본 예. 그리고 미국, 대만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예. 그 나름대로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예. 그런데 서로 지금 수준은 서로 동등한 수준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훨씬 더 많은 해군 장비를 가지고 있죠. 예. 그렇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전 세계로 상대를 해야 되는 거고 적어도 그러니까 동중국 해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중국이 전혀 미국한테 안 뒤진다는 겁니다. 예.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고 앞으로 미국하고 중국이 국가 이익, 경제 발전, 그다음에 두 나라의 뭐 정치, 군사 정책 이런 걸 갖다가 두루 고려해 보면 두 나라가 국제적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일어날지 아니면 중국과 일본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국제적 충돌은 늘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도 그렇고 이번 시간도 그렇고 이 영토 분쟁이라는 거 참 복잡하면서 무거운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선배 어떤 거 다뤄주실 거예요? 예, 다음 주가 이제 추석 연휴라서요. 가벼운 벌써 주제를 그렇게 골라봤습니다. 되네요. 예. 중국의 음식이라고. 음식이요? 음식 뭐 아주 재미있을 것 같아요. 또 중국 음식 유명하잖아요. 아니 근데 우리 구차장은 뭐 워낙 날씬하셔가지고 별로 음식을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제가 중국에 한 번 가봤는데 네. 진짜 먹다 지쳐 잠든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그때. 예, 아무튼 다음 시간에는 뭐 세계에서도 가장 그 미식으로 꼽히는 이 중국 음식에 대해서 재미있고 알차고 맛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홍 선배 수고하셨습니다. 네, 구차장도 수고 많았습니다.